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오늘은 오전에 좀 영상을 올릴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네, 맨날 밤늦게나 저녁 때나 밤늦게만 올리니까 이제 무슨 야행성 동물인 줄 알고, 예, 오늘 속보가 몇 개 있어서요. 아까 유가 90달러 넘은 거 그게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고, 오늘은 첫날 다음 날이니까 CPI가 발표된 날이에요. 자, 1월 소비자 물가가 또 3.6% 폭등이래요. 예상치는 3.3%인데 그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거죠. 저는 이것보다 훨씬 더 나중엔 더 오를 거라고 봐요. 지금 잠깐 휴지기 정도로 최고치에서 멈춰 있는 정도지. 근데 이게 꺾이진 않잖아요. 3.3%로 예상했지만 3.6%야. 올해 첫 달입니다. 첫 달. 올해 초장부터 3.6%예요. 작년 1월 달에 1%가 안 됐어요. 한 여름쯤 돼서 이제 2%대가 나왔고, 나중에 이제 하반기에 거의 그 10월인가? 그때부터 이제 3%대가 나왔죠. 근데 이제 3%가 이제 고정이 됐다가 이게 나중에 이제 4%도 넘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기저효과도 지나가고 유가도 다시 상승하잖아요. 자, 말년병장 2주열 이제 한 달 남았어요. 한 달. 다음 달이면 이제 제대해요. 제대 전에 금리 또 올리나? 2월 20 며칠인데 역사상 3번 연속 올린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번에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약간 기대감, 바람잡이, 그러니까 확률은 낮아요. 저도 솔직히 인정합니다. 이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뭐 확실히 올린다 이런 건 아닌데, 자꾸 이런 올릴 수도 있지 않냐라는 그런 뉴스가 자꾸 나와가지고, 자, 제대 전에 말년병장 2주열 올리나 볼게요. 일단 뉴스를 잠깐 볼게요. 딱 뉴스입니다. 속보가 떴는데 1월 소비자 물가 3.6% 상승, 근원 물가도 10년 만에 최고치였고요. 하여튼 4개월 연속 3%, 4개월이면은 10, 11, 12일 맞네. 10월부터 3%대예요. 근데 이제 3.7이 최고인데 거기에 0.1 모자르죠? 3.7, 3.6, 3.6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자, 이제 제가 데이터를 업데이트한 거를 잠깐 볼게요. 이렇게 업데이트 했습니다. 여기서 요 파란 거 있죠? 파란 거. 파란 거 CPI예요. CPI 지수예요. 이게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인덱스고요. 요건 인덱스고, 요게 까만 거 있죠. 까만 거. 요게 CPI YOY 전년 동월비 요겁니다. 요게 전년 동월비입니다. 최고 높았던 게 2.49였는데 그거를 벌써 넘었죠? 여기 널 넘었어요. 넘어서 여기서 2%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3% 넘고 3.7%, 7, 8%가 최고치였습니다. 그리고 두 달 연속 살짝 눌려 있는 거예요. 3.6%입니다. 자, 문제는 연평균이 보세요. 2019년 연평균은 0.38%야. 연간. 왜? 마이너스도 있었거든. 마이너스 물가 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2020년에 0.54%예요. 그러다 갑자기 작년에 2.5%로 연간으로 올라온 거예요. 이거 2.5%. 이게 작년입니다. 자, 그런데 왜냐면 작년에는 연초에는 뭐 1% 미만도 있었잖아요. 1% 미만도 있고, 여름에 한동안은 2%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연말쯤에 가서 3%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내면 2.5%야. 자, 문제는 올해는 1월달이 첫 달이잖아요. 근데 일단 이 한 달만 갖고 그 연평균을 따지면 여기잖아요. 여기. 이게 연평균 아니에요. 그쵸? 물론 한 달밖에 안 됐지만 제가 지금 이거 시뮬레이션 한다면,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 오르는 거잖아요. 물론 뭐 2%로 내려갈 수도 있겠지. 2% 내려가면 이게 좀 연간으로 좀 낮아지겠죠. 그래도 작년에 2.5%였기 때문에 올 연간으로 3% 넘을 확률이 되게 높죠. 벌써 3.6% 찍혔잖아요. 그러면 기준금리를 이대로 내려놓으면 되겠어요? 계속 올려야지. 요게 중요한 거예요. 시뮬레이션 했을 때.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오전에 아침 일찍 어저께 술 먹고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해롱해롱 하다가 음주 방송한 게 90달러 돌파. 이게 어떤 의미냐? 서울 아파트가 75달러 넘었을 때 버블 세븐이 폭락을 했다. 요거. 여기가 75달러인데 밑에서 아무리 올라도 아파트는 올랐다. 근데 75달러를 넘는 그 구간에서는 아파트가 항상 폭락을 했었다. 근데 지금 또 75달러를 또 넘고 있다. 그러면 폭락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 과거 사례를 봤을 때. 그러니까 방향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유가는 절대 수치인 것 같아요. 수치. 그러니까 10달러에서 40달러까지 3배나 폭등해도 괜찮아. 왜? 절대 수치가 낮으니까. 근데 문제는 80달러에서 그러니까 90달러에서 예를 들어서 80달러로 떨어졌다. 그건 좋은 거죠. 그래도 아파트가는 안 좋다니까. 왜?
절대 수치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유가만큼은 방향성이 아니라 절대 수치, 우리 실생활에 산업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자, 요게 다시 2차 상승하죠. 우리가 물가가 조금 조정받았던 게 여기 좀 조정받았었죠. 근데 지금 다시 뜨잖아. 다시 뜨면은 소비자 물가지수도 다시 오르고 수입 물가지수도 다시 오르고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요거 수입 물가지수 오를 때마다 한 번 빼놓고서 유가가 다 폭등했고 환율도 폭등했다는데 환율은 지금 1200원에서 좀 한참 안정되고 있죠. 근데 저는 이게 얼마까지 갈 수 있냐, 결국은 유가랑 환율이랑 같이 올라가는 국면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고요. 요거 지금 여기 파란 거 있죠. 파란 거, 요 파란 게 3.61%가 오늘 발표한 소비자 물가지수예요. 생산자 물가지수는 뭐 8% 9% 나오잖아요. 수입 물가지수야 뭐 35%고 이제 수입 물가지수가 생산자 물가지수 영향 미치고 생산자 물가지수가 소비자 물가지수 영향 미치고, 제가 그놈은 소비자 물가지수는 내가 업데이트를 안 했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좀 게을러졌네요. 소비자 물가지수는 어쨌든 이걸로 보면 낮지만 이 소비자 물가지수만 따로 뜨면 3.6%가 엄청 높은 거죠. 근데 이 수입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가 결국은 다시 유가가 상승하고 하면 소비자 물가지수로 전이 된다. 전가되면은 물가지수도 같이 오른다. 자, 그러면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걸 딱 볼게요. 자, 요 파란 거는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예요. 7%예요. 7%. 자, 근데 조만간에 발표할 게 예상치가 7.2%예요. 또 올라. 그럼 우리는 지금 한 2달 눌렸던 거 다시 치고 올라간다니까요. 거의 방향성이 같아요. 항상 방향이 이렇게 같았잖아요. 뭐 등락폭은 좀 달랐지만. 근데 미국이 이렇게 치켜 올라가는데 우리는 좀 덜 올라가는 것 같지 않아요? 왜? 우리는 주택 임차 이거는 빠져 있는데 미국은 거기에 30%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년 전 동월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미국이 많이 소비자 CPI가 많이 올랐는데 우리도 결국은 방향성을 보면 따라간다. 지금 눌려 있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이거를 좀 정리를 하면 항상 이걸로 정리하죠. 결국은 우리가 물가를 왜 보냐면 뭐 비싸게 사 먹고 뭐 그거는 일상생활인데, 문제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물가는 결국은 금리예요. 금리는 곧 주택가격이에요. 서울 아파트의 쥐약이 금리예요. 여러분들 20몇 번의 정부 대책이 나왔고 김현미 장관이 나오고 변창훈 장관이 나오고 별짓을 다 해도 아파트 값을 못 잡았는데, 정부가 최근에 무슨 대책 발표한 거 하나도 없죠. 부동산 관련해서요. 근데 아파트가 지금 3개월째 급락하고 있어요. 실거래가로는 급락하고 있어요. 진짜 지수로는 안 빠지고 별로 안 빠지지. 왜냐면 거래 안 되는 게 많으니까. 거래가 안 돼요. 실제로 호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물건을 싸게 내놔도 보러 오질 않으니까. 왜? 앞으로 아파트 값이 올라간다는 희망이 없으면은 사람들이 세게 달라붙지는 않잖아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 물가 지수가 결국은 금리를 올리고, 금리는 결국은 아파트 값을 잡는다. 이번에도 증명이 되지 않았어요? 몇 년 동안 20몇 번의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값은 잠깐 눌리는 척 하다가 계속 비웃듯이 뜨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정부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아파트 값이 떨어져. 왜 그래요? 금리,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도 당연히 사람들이 덜 받죠. 요즘에 그 대출 규모가 좀 줄었다 그러대? 시중은행 보니까. 그 얘기는 빚내서 집 사는 사람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빚으로 지금 집값을 올렸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항상, 이거는 여러분들 눈에 익으라고 매일 뭐 금리 얘기만 나올 때마다 이거 마지막에 이걸 얘기하잖아요. IMF 때 아파트 값이 8년 6개월 동안 오른 이유가 저금리였다. 근데 마지막에 2년 동안은 금리가 오르는데도 아파트 값은 오르더라. 이상하지 않아요? 금리 올리면은 아파트 값 떨어진다며. 근데 왜 올라? 절대값이 낮으니까. 왜냐면 워낙 100원 떨어진 다음에 30원 오르면 그게 오른 거예요. 70원이나 낮은 거지. 근데 얘가 계속 올라. 그러면 100원 떨어졌다가 30원 올랐는데 이게 이제 60원, 70원이 되는 거야. 그럼 얘가 이제 부담이 된다니까. 그 임계치가 2년이에요, 2년. 이때 보니까, 버블7 때 보니까 2년 정도 오를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2년 이상 오르니까 버블7이 무너지더라. 그렇게 잘 나가던 강남 아파트, 목동 아파트들이 무너지더라. 근데 이번에도 박근혜 대통령 이후로 8년 9개월 상태, 8년 9개월. 이때는 8년 6개월이거든요. 이때보다 3개월 더 올랐어요. 3개월 더. 이때도 저금리가 원인이었죠. 근데 이때도 금리가 올라요. 2년 동안. 아파트는 계속 올라. 왜? 2년 임계치 2년 동안은 오른다며 올랐어요. 근데 계속 올라. 그것도 기울기도 급해져. 그럼 얘는 빠진다니까. 벌써 3개월째 빠지고 있잖아, 이게. 이거는 힌지 현상. 지금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보합으로
뭐랄까 반영이 되기 때문에 하락률이 그 스무딩이 돼 버리는 거예요. 평화화가 돼 버리는 거죠. 거래가 안 된 것들이 0%로 계산이 되니까. 근데 이제 그것까지도 계산이 본격적으로 되면 이 급락을 한다, 가속도가 붙는다. 어저께 말한 홍남기 부총리가 뭐랄까 경고한 하락세는 더 강화될 것. 이게 바로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힌지 현상, 경첩이 굽듯이 천천히 상승하고 천천히 하락하다가 나중에 가속도가 붙는 거. 이런 상승률은 없잖아요 지금. 그쵸? 올라갈 때. 왜냐면 신고가는 계속 나오는데 거래가 안 되면서 하니까는 전체 수익률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오르는 게 아니지, 몇 놈들만 오르는 거지. 자, 요거까지 오늘 속보가 나와서 물가지수 중요한 거 다시 강조하면 요겁니다. 요거 연평균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3.7%니까 3.6%니까 야 지난번 3.7보다 0.1% 낮으니까는 괜찮아, 안심해. 근데 다른 거 다 오르고 있어. 그럼 우리도 뒤따라 오른다니까요. 특히 유가가 쥐약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또 3.6%, 3.3%까지 떨어졌으면 괜찮다 그랬을 텐데 또 3.6%가 폭등했어. 그러니까 다음 달에 제대하는 말년병장, 이병장 과연 금리 올릴까? 확률은 되게 낮아요. 진짜 낮아. 왜냐면 그런 적이 0%에 0% 과거에 3번 연속, 그러니까 2번 연속 올린 것도 14년 만에 처음이야. 근데 또 올린다고? 근데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이주열 제대하거든. 제대하면 다시는 이 강원도 인제 원통 쪽으로 오줌도 안 싼다고 그랬단 말이야. 저 제대할 때 너무 고생해가지고 거기는 진짜 너무 추워 진짜. 아우. 그리고 또 이 초소에 한번 나가려고 그러면 막 칼바람 불고 덜덜 떨고 그냥 그때는 왜 이렇게 춥고 배고프고 그랬는지. 어쨌든 강원도 인제 원통 12사단 12사단 5일년대 내 군범 밑으로 대가리 박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죠? 네, 초점도 안 맞았네 얘는. 네, 초점 안 맞은 건 조금 이상해요 얘가.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초점 안 맞아도 양해 바랍니다. 네, 이따 또 오늘은 이제 실거래가 방송이 있어요. 오늘 여러 날이기 때문에 거래도 이제 많이 됐을 거고 상승 하락 종목수도 많이 나올 텐데 빨리 가공해 갖고 오늘은 오전에 제가 올릴 수 있는 시간이 여유가 돼서 다행입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